볼커의 SD 강좌. 네, 본격적으로 PPT 화면으로 넘겨서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일러 주의 붙어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시청 후 심화 해설편입니다. 이제 뭐 보셨으니까 기초편은 필요 없죠. 보신 후 심화 해설편 제목은 표준정과 섬과의 정석 2입니다. 지난번이 섬과의 정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어디로 갔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우스가 자꾸 뻑뻑거리네요. 자, 시작해 보죠. 자, 먼저 경고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이 영상에는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온전한 감상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시청 후에 이 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도 보시는 분들 중에 스포일러잖아! 뭐 이러실 분들 계시다면 나가십시오. 죄송하지만 나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저 이 영상 라이브도 풀버전도 올라가고요. 좀 시간 텀은 걸리겠지만 편집본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에 보실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괜찮으신 분, 이미 시청하신 분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초편 3편과 심화편을 올렸었죠. 오늘의 영상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혹시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일러가 오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지금 만들었던 시청 전 가이드 1편, 2편, 3편, 요건 편집본입니다. 그리고 시청 전 가이드 심화편이 있습니다. 뭐 꼭 다 보셔야 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런 거 좀 보시면 관람 팁도 있고 조금씩 이해하기 좋은 배경 설명들을 해놨기 때문에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꼭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요새 뭐 그 사이에 하사웨이 관련 영상들도 꽤 여기저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은 일단 스토리 다이제스트는 아닙니다. 네,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실상 스토리 다이제스트적인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만 요약이 아니고 그리고 가급적 전개 순서를 따라는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쫓아는 가는데 필요에 따라 순서를 좀 넘나들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어디까지나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보신 거기 때문에 요 장면 요 장면들이 이런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설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소설판도 다시 봤고요.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쓴 해설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식 자료집들 같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고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어떤 정보든 제가 소화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해석도 분명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는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 요거는 나온 부분입니다. 라는 건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겠지만 제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의견이 다르시거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제 의견에 대해서 나름 근거를 갖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걸 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떠신가요? 네,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6장의 챕터로 나누었고요. 각 장의 길이가 뭐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그 6장에 따라서 하나씩 진도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죠. 1장입니다. 하이제킹. 네, 일자의 제목은 하이제킹이라고 붙여봤어요. 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영상이 처음 시작하면 태양과 함께 콜로니군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재간 2기, 2대의 재간이 호위를 하고 있는 하운젠 356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하운젠 356편이 있고 재간 2대가 여기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시겠지만 재간입니다.
재간 두 대가 호위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작하는 첫 장면인데 이 장면이 아주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사웨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인 하사웨이가 이제 우주에서 달에 있다가 이 하운젠을 타고 지구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영상 연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우주색이라는 공간을 한 번에 보여주는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태양계를 그러니까 이 태양이 왜 찍혀 있냐면 어쨌든 인류가 태양계를 아직 벗어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한계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예를 들면 뭐 마크로스나 뭐 이런 작품들처럼 아예 외우주로 나가거나 뭐 워프 항법이 있거나 이런 세계관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태양이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인류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주에 이 많은 스페이스 콜로니들 여기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스페이스 콜로니들이 이제 떠 있고 거기서 멀리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달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달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하운젠 3, 5, 6편입니다. 작중에서는 계속 하운젠 이렇게만 부르긴 하는데 플레임은 하운젠 356편 356편이 됩니다. 예쁘더라고요. 디자인 요거 참 예쁘게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는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우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 나와서 이제 또 각 콜로니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달 기지와 달에 있는 도시와 지구에 있는 도시 여기서 홍콩이 되는데 그 사이를 왕복하면서 지구와 우주를 이어주는 우주선의 한 종류죠. 그런데 이 하운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내부를 보시면 이제 첫 장면에서 보시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많이 비행기를 타봤지만 아직 그 퍼스트 클래스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돈이 없어요. 저 그러다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가봤거든요. 어떻게 경험을 해봤는데 비즈니스만 해도 진짜 좋은데 퍼스트나 라운지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이 하운젠 356은 누가 봐도 고급기죠. 네, 누가 봐도 고급기입니다. 네, 이 애기는 봐요. 이 애기는 얘 금수저지. 이 금수저 애기는 아주 막 공간이 남아. 얘랑 얘는 애기잖아요. 애기들은 막 공간이 남아요. 네. 우리 보통 발 뻗을 데도 없는 게 보통 이제 우리 그 이코노미인데 이분들은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 전체 승객 수에 비해 승무원 수도 많죠. 예. 왜냐하면 이 하운젠 356편은 정부 고관들, 그러니까 정부 고위 간부들 전용 특별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운행하지 않는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관들만 이용하는 특별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이렇게 호화객실을 자랑하는 거죠. 자, 이게 호화객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요 전작 역스베샤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역샤에서 하사웨이는 홍콩에서 일반 전기편을 타고 우주로 홀로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옆에 이제 퀘스 파라야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번 섬광의 하사웨이에서는 이 특수편을 타고 홀로 지구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죠. 네, 별이님 어서 오세요. 자,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처음부터 섬광의 하사웨이가 그 역스베샤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모티브로 하고 있다, 많이 패러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최상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역스베샤에서 하사웨이는 홀로 원래는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올라가게 돼 있던 거였는데 그 아우덴아우죠. 그러니까 퀘스의 아버지가 정부 고위층의 능력으로 티켓을 뺏었죠. 근데 그 정부가 같이 안 가겠다. 난 우주 따윈 안 가요. 저 퀘스 같은 딸이랑 같이 안 가요. 이러는 바람에 한 자리가 남고 그래서 거기에 하사웨이가 타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역습의 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편을 타고 올라갔던 하사웨이가 이제 섬광의 하사웨이에서는 이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서 이런 특수편을 타고 지구로 또 혼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 이런 대비가 이 작품 내에서 꾸준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좀 더 보여주는 게 이 객실이죠. 네. 이게 당시 역스베샤에서 그려졌던 이코노미판 일반석의 모습이고요. 일반석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게 요번에 그려진 하운젠의 특등석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반석과 특등석의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사와이가 이제 경험하게 된 세상의 모습도 아마 좀 달라지고 있다. 하사와이가 보고 있는 세상, 하사와이가 경험하게 된 세상. 그러니까 이때는 고관, 이 사람이 이제 정부 고관이잖아요. 정부 고관이든 뭐든 이때 원래는 이 사람, 이 둘이 하사웨인의 자리를 뺏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태울 수 있어요란 말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탑니다. 순박해요. 순진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뭔가 착오가 생겼나 봐. 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가는 거지. 아유 옆자리를 비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로 타요. 하지만 이번에 하사웨이는 다르겠죠. 네, 이걸 탄 목적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 특등석의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마 그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하운젠 원래는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작중에서는 그냥 쓱쓱 그려지고 있는데, 작중에서는 쓱쓱 그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제 달에서 출발을 해서 홍콩으로 가는 전기편입니다. 참고로 이 라인은 건담 시대 우주세기에서는 몇 번이나 그려졌었어요. 홍콩에서 우주로 올라간다. 제타 건담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왜 홍콩에서 우주항이 있느냐? 왜 우주항이 홍콩에 있느냐? 여기에 메스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스 드라이버. 메스 드라이버라고 하면 이제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데 메스가 이제 물질이죠. 물체를 그냥 그대로 쏘아 올리는, 즉 말하자면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지금의 방식은 로켓이잖아요. 추진체를 사용해서 연료를 강한 힘으로 분사를 하는 그 반작용의 힘으로, 반발의 힘으로 우주로 가는 것인데 메스 드라이버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캐터펄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여기서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메스 드라이버 개념은 이제 레일건에 좀 가깝죠. 전자기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화학적 반응 없이, 예를 들면 무기라고 가정한다면 총은 화약의 힘으로 나가죠. 화약의 힘 없이 그냥 물체를 쭉 날릴 수 있는 것, 그런 장비 등을 이제 통칭해서 메스 드라이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우주세기에서는 워낙 제조비도 크고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되게 몇 군데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토맥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한 새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주로 날아가는 연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던져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진체를 사용을 하면 좀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항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홍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으로 원래 가는 비행기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에 일어난 사건이 발생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나오는 지명들이 헷갈리신다고 해서도 정리를 했는데, 자, 만약에 예정대로, 그러니까 하이제킹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예정대로 하운젠이 홍콩에 착륙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사웨이는 홍콩에서 내려서, 홍콩에 어디니? 자, 홍콩에서 내려서 그대로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메나드, 술라웨시 섬으로 갔었을 겁니다. 거기서 뭐 자신의 스승인 맨산을 만날지 아니면 뭐 마푸티에 합류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이제 메나드로 그냥 간다. 이게 원래 하사웨이가 썼던 계획서예요. 그리고 케네스 슬랙 대령은 뭐 딱히 하사웨이랑 말도 안 붙였겠죠? 남자니까 남자끼리 말 붙일 일도 없고 홍콩에서 내려서 다시 뭐 여기서 뭐 바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배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서 이번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제 필리핀의 다바오 섬 지역, 다바오 지역으로 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바오에 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부대를 운영했을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기기 안달루시아는 일단 홍콩에 있는 무인 아파트가 있죠. 홍콩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든가 하사웨이한테 말했던 것처럼 홍콩에 있다가 질리면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작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하운젠을 타고 있던 관료들은 이 호주의 애들레이드, 뭐 발음은 아들레이도라고 합니다만 일본어로는 자 애들레이드로 모두들 갔었을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가는 여정. 그러니까 모두가 왜 여기서 만났느냐? 각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달랐지만 일단은 달에서 홍콩을 간다라는 그 과정이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려오니까 일단은 우주항에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말하자면 이제 경유죠. 경유해서 환승해서 각각 자신이 가려던 곳으로 갔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 일정이었던 겁니다. 예, 요런 일정이었는데, 알다시피, 뭐, 하이제킹이 생기는 바람에 다 깨졌죠. 만약에 이 둘이 왜 그러면 간다고 한다면, 하사웨이는 원래대로면 식물 감시관이죠. 식물 감시관으로 미나하사 반도에서 스승 아만다 맨상 교수와 함께 조사 활동을 하는 자격으로 지구에 들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조사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지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계획서를 아마 제출하고 비행기를 탔었을 겁니다. 그리고 케네스 슬랙 대령은 아시다시피 다바오 방면군인 킴벌리가 있죠. 킴벌리 군의 후임 사령관으로 마프티토보를 명받고 부임돼서 가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히 하운젠이란 배 안에서 다 얽히고 설키게 되는 거죠. 네, 소령님 어서 오시고요. 네, 최상근님 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하셔도 됩니다. 네. 음. 질문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채팅 치시는 시간도 있고. 그럼 그 사이에 잠깐 정리를 더 해드리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지 않고 각자 그냥 흩어졌을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만 진행이 됐으면, 그렇게 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 잠깐 할까요? 건담 세계에서는 콜로니를 지구에 낙하시켰죠. 그 지역들이 그 후에 복구가 되었나요? 라고 하셨죠. 예, 호주의 시드니라든가, 호주는 시드니에 떨어졌고요. 이따가 나옵니다. 나온 얘기지만, 뭐, 더블린이라든가, 뭐, 북미 곡창지대라든가, 이런 세 군데 지역에 이제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복구가 안 되었다라는 게 아마 설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 물론 어느 정도 복구도 했고 사람들이 살게 되지만 그렇게 됩니다. 특히 시드니는 뭐 어차피 스포일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1부엔 안 나왔지만 2, 3부에서는 나올 거예요. 2, 3부에서는 시드니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좀 더 현재 어떻게 설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올 것이고 다만 호주 지역이 전부 다 바보가 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드니가 박살이 난 거지 애들레이드는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고 네. 라사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 라사도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라사에 있던 정부도 이동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회의도 애들레이드에서 하는 거고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건데 그러면 관료들은 왜 애들레이드로 가느냐? 왜 애들레이드로 가느냐? 뭐 하사웨이는 그래. 뭐 일단은 식물 감시관으로 간다 쳐. 케네스는 새로 부임됐으니까 부대를 옮겼다 쳐. 자, 그러면 왜 관료들은 애들레이드로 갔을까? 그거는 카운젠 안에서 기기가 보고 있던 신문 기사에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죄다 영어라 좀 고생은 했습니다만 그 기사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사실 보는 건데 여기 보면 Adelaide Conference, US Federation Government Cabinet Meet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료들은 애들레이드에서 이번에 열리는 제25회, 제25차 지구 연방정부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네. 정부 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관료들을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는 회의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서 번역하느라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이 번역해 놓은 것도 몇 개 보면서 참고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가 어떤 회의냐 하면은 밑에 나와 있는 자잘한 글씨 이거 영상에서 쓱 지나가지만 확대해서 일일이 봤어요.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는 3회 연속 지구에서 열리는 회의로 열리는 회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 special feature, 그러니까 특별 기사 Adelaide Conference 25th Earth Federation Government Cabinet Meeting.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죠. 제25차 지구 연방 정부 회의.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and expectation for the third consecutive meeting held on Earth. 그러니까 3회 연속 지구에서 열리는 회의로 지구 연방이 지구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다갈 회의 같은 성격의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테러 위협이 계속 있는 중에도 굳이 지구를 내려가서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는 테러에 굴하지 않는다. 지구연방은 그런 거에 끄떡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사표명을 하는 길이었죠. 참고로 이 아래쪽에 써있는 기사는 특별 리포트 지구 오염 감소의 현실에 대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요 뒤에 거랑 이어지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현재 지구연방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을 보면 첫 번째, 새 환경부 장관이 애들레이드 회의 전야에, 그 전날 밤에 선언. 지구는 기본적으로 회복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뭐냐면, 자,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 마푸티는 지구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구연방 정부는 이미 우주 이민이 꽤 진행이 됐고 우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지구는 지금 회복되고 있네. 기본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기사인 거죠. 지구 오염이 감소했다는 얘기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취재한 기사라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가 작중에 화면상에 한 3초 나오나 그래요. 이거 하나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으로 몇 페이지인지, 여튼. 네, 임준섭님 어서 오시고요. 김석희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는 기본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자, 중요한 거. 저 환경부 장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새, new environment administrator라고 써 있습니다. 그 새 환경부 장관. 왜 새 환경부 장관이냐면, 전 환경부 장관을 마푸티가 죽였어요. 이따 나오는데 마푸티가 전 환경부 장관을 죽였습니다. 테러로 죽였어요. 살해를 하고 그래서 새로 된 환경부 장관이 들어왔는데 걔도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러냐. 지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회복된 건 이게 저 기본적으로 보면 아직 회복은 안 됐어. 오케이 인정. 회복은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하게는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정치계가 아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기사, 맥거번 장관입니다. 맥거번 장관, 마푸티의 위협이 있는데도 문제없다, no problem 이라고 말하고 지구로 향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맥거번 장관, 마푸티의 위협에도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지구로 향했다. 참고로 이 아저씨 하운젠에 타고 계셨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지구로 향했다. 그리고 세 번째, 연방회의 기간 동안 사이드 간에, 콜로니 간에 민간인,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민간인 이동이, 이건 제가 그냥 손으로 쓸게요. 오늘은 왔다 갔다 바꾸기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가끔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민간인 이동을 제한했다. 민간인 이동을 제한했다. 그래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연방회의 할 동안 괜히 불순분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제어를 한 거죠. 함부로 니네 움직이지 마. 아니 근데 이미 사이드와 사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일본에 갇히다시피 해서 한국을 못 가고 있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뭐 그냥 지방 가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기가 있어도 불만인데 이 회의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 니네 굉장히 한번 이동하려면 서류 다 쓰고 뭐 이러고 이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지구 연방이 좀 하는 일이 좀 요래요. 좀 거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사가 노후화된 콜로니 사이에 복구 격차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콜로니도 이게 벌써 우주세기 105년이란 말이야, 배경이. 그러니까 전쟁도 벌써 몇 번 치렀고 콜로니 중에도 오래된 콜로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형 콜로니도 있지만 구형 콜로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쟁 후에 복구도 시키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콜로니별로 어떤 콜로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말은 여기 안 써져 있지만 돈 되는 콜로니는 빨리빨리 고치고 좀 변경 이런 데들은 좀 이렇게 왠지 복구가 느리다, 한창 공사 중이다, 뭐 맨날 공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이드로 붙어있는 게 사이드 6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요거 요 뒷페이지에 한 번 더 정리하긴 했지만 요게 그 기동전사 건담 NT에 나왔던 사건이죠. NT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줄이 살짝 보이는데 요거는 뭐 세리노라는 여가수의 신곡이 새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제 트렌드죠? 이제 키워드들 보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트렌드가 마프티, 나비우, 에린. 네, 요새 마프티가 이제 핫한 거예요. 아, 핫한 소재입니다. 마프티, 나비우, 에린. 그 다음에 애들레이드 컨퍼런스, 애들레이드 회의. 뭐 그러겠죠? 지금 딱 그 시기니까. 그 다음에 사이드 6 인시던트. 예, 지금 사이드 6의 사건이 나오고 그냥 도네이션, 기부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FEMS 레포트라는 게 있는데 죄송해요. 저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게 약자다 보니까 저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나오고 있는 어떤 스페셜 리포트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하나고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에서 어떤 보고서를 낸 게 좀 화제가 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서던 헤스피어 그러니까 남반구죠. 남반구 지구의 북반구 남반구 할 때 이제 남반구인데 남반구인데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마 애들레이드 회의가 이제 호주니까 그래서 이제 남반구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명왕성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리노 매크론이 아까 나왔던 그 유명 연예인입니다. 아까 좀 전에 5번째 줄에 있었던 뭐 그녀의 영화가 새로 엄청나게 히트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세레노 매크론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6의 사건이 이제 기동전사 건담 NT에서 이제 코로니 사이드 6에서 코로니 벽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네오지온 쑤셔 들어가고 막 그랬던 사건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벽이 다 박살난 콜론인데도 여전히 복구가 얼마 안 되고 있다. 앞서 유니콘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네,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신한주 스타인도 깽판 넣고 막 그랬었죠. 이제 그거밖에는 언급이 없어요. 이 작품 통틀어서 유니콘하고 연결되는 점은 거의 없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야 라는 생각으로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가운데죠. 네, 오랜만에 보는 샤의 연설 모습. 자, 이 기사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As Martinabu Erin the next Shah Aznavour 그러니까 마프티나뷰 에리는 포스트 샤인가 그냥 번역하죠. 그러니까 샤의 다음인가?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이제 뭐 포스트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샤인가 다음 샤인가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지난달 8일 지구 환경부 장관인 카릴 포세트와 지구 연방정부의 고관 17명이 17인이 반지구 연방 운동 조직 마프티에 의해 희생자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8일에 죽었어. 그리고 새 환경부 장관이 와서 지구 환경은 기본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프티 입장에서 화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마프티의 활동은 지구 안에, 그러니까 지구 내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명에 의하면 한때 샤아가 연방 정부에 강제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의 퇴거를 그러니까 모두 다 나가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본격적인 운동이 되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뭐 문구가 없으니까 자료를 찾아봐도 이상은 없는데 자 기사를 보면 일단 샤가 모든 인류들을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마프티도 같은 걸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마프티는 지구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샤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얘네들이 본격적인 운동이 돼서 우주로 올라와서 샤아처럼 또 운석 떨구기를 하려나? 라는 의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얘네가 그렇게 될래나?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던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마프티의 장관 사례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 lives will be destroyed. 사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다. 아, 슬로건 세죠. 네가 지구에 사는 것만으로 지구는 파괴되고 있어! 라는 그런 슬로건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너의 삶을 부숴주겠다. 사는 것이 will be destroyed. 네가 사는 것이 파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밑에 있는 기사는 애써 번역하려고 했더니 앞에 내용과 똑같은 기사였어요. 네, 똑같습니다. 네, 지난달 8일에 뭐 환경부 장관이 죽었고 뭐 똑같은 내용이라서 네, 똑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프티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미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7명의 정부 고관을 죽였어요.
지구 안에서 활동했다고 하니까 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테러 조직에 대해서 테러 조직이 그들을 죽이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 지구에서 나가라 라는 거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지구에서 나가라 라고 하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샤아 같은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 시작하고 한 3분인가 왔어요. 3분인가 왔는데 저 지금 설명하는데 몇 분 쓰고 있습니까? 하여간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 영상입니다. 약간 여담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풀버전 기사인데 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 신문 기사들은 영어로 쓰여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구연방의 공식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이거는 1년 전쟁 때,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 때부터 있던 설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로나 샤아가 하고 있는 일본어 대화는 원래 영어 대화라는 거죠. 영어 대화. 그래서 설정상 우리가 아무로가 나도 맞은 적 없는데 막 이런 소로 하는 것만으로 일본어 더빙 같은 겁니다. 원래는 다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잉글리시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거 야 소련이 그 언제적 개그입니까? 언제적 개그입니까? 하여간에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건데 그간 작중에서는 별로 잘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대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번에 넷플릭스로 나가면서 영어로 썼나 보다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게 맞아요. 원래 영어로 하는 게 맞아요.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네, 그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권, 서구권을 중심으로 지구 연방이 만들어졌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웨이 노아도 엄마가 일본계지 아빠인 브라이트 노아도 일본계가 아니죠. 벌써 서양인이고 아무로 레이도 서양인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샤 아즈나브는 뭐 대놓고 금발의 벽아니고요. 네, 그래서 동양인이 잘 안 나와요. 뭐 류호세이라든가 몇몇 그 일본인이랑 또 이제 뭐 한국인, 중국인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니까 서양권을 중심으로 통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주세계 세계관은. 자 일단 최상권님 질문은 곧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죠? 자 참고로 이제 이어서 하운젠이 계속 날아가는데 안에 있는 기장들이 이 부서진 위성의 잔해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주변의 위성들이 다 박살이 났네. 마프티가 공격했나 보지.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마프티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몰라요. 기장의 말이니까. 알 수 없지만 위성 감시 시설이 여기가 좀 이제 파괴가 되어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예, 확인이 됩니다. 예, 감시 시설이 좀 파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공역, 그러니까 호주 윗부분에 감시 체계가 현재 무너진 상태다라는 말이 기장의 한두 마디로 쓱 하고 지나가요. 쓱 하고 지나가요. 빅터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위성잔에 갸프랑이 숨어있던 건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다릅니다. 뭐, 갸프랑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요 위치보다 훨씬 더 아래입니다. 네, 훨씬 더 아래입니다. 네, 아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갑툭튀는 맞아요. 대기권 돌파 순간에 들어간 거긴 한데 요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맞다 아니다 이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감독도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감시체계가 무너진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갸프랑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그림상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하운젠이 있고 하운젠이 쭉 내려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갸프랑이 쫙 나타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갸프랑이 뭘 달고 있습니까? 갸프랑이 추가 부스터를 달고 있죠. 추가 부스터 요거 대기권 이탈용입니다. 대기권 이탈용이에요. 갸프랑은 참고로 우주로 못 나갑니다. 네. 참고로 우주로 못 나갑니다. 저 부스터는 대기권 이탈은 가능한데 대기권 이탈, 대기권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스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운젠이 이걸 좀 옆에서 제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높낮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면 하운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 위치를 예상하고 갸프랑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탄두타처럼 올라왔다가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갸프랑은 위성잔에서 왜냐면 위성잔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면 부스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으면 그냥
비슷한 타이밍에 같이 내려오면 됩니다. 왜냐면 낙하속도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갸프랑은 이 부스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부스터를 확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걸 사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따라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아까 제간 두 대가 하우젠을 호위하고 있다가 제간도 대기권 돌입 능력이 없죠. 떠나가고 하우젠이 혼자서 딱 대기권 돌입합니다. 보통 대기권 돌입 시점은 잘 공격을 안 하니까. 근데 그때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갸프랑이 오죠. 참고로 이 갸프랑 원작 소설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갸프랑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요? 예, 요 애니메이션 감독이 트위터에 답장을 했습니다. 버려져 있던 것을 주워서 사용을 했다. 공식 설정입니다. 예,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다. 근데 그거를 주워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롤아웃 컬러인 거고, 그렇죠. 오다 주었다인데 이게 아마 이제 만들어져 있던 갸프랑 2호기, 3호기들이 아마 버려져 있던 게 있었나 봐요. 그거 주워가지고 사용한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네. 가야우선님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조금 한참 나중에 나오는데 한번 힘내볼게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감독이 대놓고 말했어요. 근데 요게 요렇게 주워서 썼다. 요 말이 2부 하사웨이 2부에 제가 볼 때는 단서가 됩니다. 2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단서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소설판에서는요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소설판에서는 갸프랑이 안 나오고요. 그냥 비행기 같은 그런 물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같은 걸 타고 와서 하이제킹을 해요. 하이제킹을 하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애가 여기 와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캡슐 넘어갑시다. 돌아옵시다. 얘가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그림이 한 번 놓치면 자꾸 이러니 펜으로 바꿔야지. 자, 여기에 이제 캡슐 놓고 가잖아요. 요 갸프랑이. 근데 캡슐 놓고 갸프랑 그냥 가죠. 지금 사실 요 위에 화면은 집에 가는 중인 모습인데 여기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죠. 얘는.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 통도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는 뭐라고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 갸프랑은 이 하이제킹 범이랑 같은 팀이 아니에요. 소설판에서는 같은 팀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운반업자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 조직 중에서 이제 그 운송 잘하는 애랑 이런 범죄 잘하는 애들이 얘네가 얘네한테 의뢰해가지고 얘네가 얘네 실어준 거예요. 예, 용역입니다. 낮점입니다. 소설판은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미 떠나갔다.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가 붙잡았을 때 뭘 물어보냐면 원래는 야 니네를 데리고 온 자들은 누구냐? 여기까지 보내준 자들은 누구냐? 걔네들은 이미 집에 갔을 걸 우린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직이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진 않는다. 이 하이제킹한 애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장비를 갖고 있진 못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은근히 암시한 장면이 소설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아마 뺀 것 같아요. 네, 뺀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냥 같은 마프티로 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2부에 갸프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갸프랑이 갸프랑이 크시랑 공중전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나오면 난 극장에서 박수 칠 거예요. 여튼 간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변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제킹이 발생합니다. 네. 자, 갸프랑이 설치하고 간 캡슐에서 나온 무장 세력이 세력 마프티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죠. 마프티에게 하이제킹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얘기하죠. 우리는 군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벌써 여기서 마프티랑 다른 거예요. 마프티의 군자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군자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마프티였으면 죽였잖아요. 마프티였으면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관들을 한번 죽였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고관들을 한번 죽였고 근데 다음에 인질 작전을 펼쳤다? 그럼 자신들의 성명이 색이 바래져. 색이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프티였다면 죽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얘들이 뭔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기기 안달루시아나 이런 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여간 나는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니들과 인질 교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중간에 나오는 그 이제 탑승객 명단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사웨이 노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맥거번 장관 여기 계십니다. 아, 문제 없다. 나는 지구로 간다. 아, 문제 없다. 지구로 간다 씨. 여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왜 한 명인 자리가 없지 하고 봤더니 기기 안달루시아가 두 자리를 먹었어요. 작중에 대사가 나오죠. 기기 안달루시아가 두 자리 먹었다. 옆에 아무도 못 앉게. 근데 사실은 오히려 비어 있어서 남정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찝쩍거리더라. 하여간 이쁜 것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케네스 슬래그의 자리는 하사웨이 노아 옆자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작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와서 여러분 모르셨을 텐데 둘이 같이 앉아서 왔어요. 작중에서는 대놓고 케네스가 서 있을 때부터 시작이라 모르셨죠? 원래는 둘이 같이 앉아 있다가 하사웨이 아 잠깐 실례합니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옆자리 간 거예요. 몰랐죠?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옆자리였어? 네, 옆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런 구성입니다. 이런 구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케네스가 돌아다니는 모습만 보는데 그래서 케네스의 자리는 어디였지 싶은데 원래는 하사웨이 노가 옆자리였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좀 궁금한 게 뭐냐? 하사웨이 옆자리에 영상에서 여성분인가 누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 여성분이 누구게요? 네, 그 여성분은 사실은 그 승무원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예쁜 승무원분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그 메이스 플라워 이분이 그 너 앉아 있어라고 할 때 메이스 플라워가 이 자리에 앉습니다. 아마 케네스의 자리가 비었고 케네스는 여기 서 있고 뭐 미스 플라워가 여기에 앉고 하사웨이가 여기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맥거먼 장관의 이름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런 이제 정부 고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가 죽었죠. 이 아저씨 죽고 이 아줌마도 돌아가시고 사망자는 이렇게 나왔고 요렇다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그 하이제킹 범이 특히 이제 여러 사람 하면서 말 건넬 때 이 장면 다음에 기기 안달루시아가 보고 있던 영상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토끼를 여우가 괴롭히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소설판에서는 동화책을 보고 있던 걸로 나옵니다. 너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이제 동화책, 그림 동화책 같은 거 딱 보여주면서 뭐 이러이런 얘기예요. 참 불쌍한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툭 던지는 씬인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책이 아니라 영상물로 바뀐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무슨 동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뭔가 아동용이겠지 싶은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뭔가 잔인한 얘기일 것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은 이북이죠. 맞습니다. 제가 에피님이라고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주에피님. 어제 오셔서 반갑고요. 네, 그래서 이북이다. 요새는 이제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 시대가 좀 변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더 전개해 보죠. 어쨌든 테러범들에게 뭐 시신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근접하게 되는. 자, 보이시죠? 여기 옆에 앉은 사람 미스 플라워. 여기 이제 제복인 거 보이시죠? 미스 플라워가 여기 앉았다. 제가 콤마 단위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도 미쳤지. 그 다음에 기기가 저건 가짜다. 가짜는 해치워버려요. 라는 말에 반응해서 하사웨이는 이들과 격투에 들어가고 또 케네스의 도움에 힘입어서 하운제는 하이제킹 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또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하사웨이가 그 뒤로 이 자식 좀 훈련을 좀 받았다. 예. 역습의 샤때 같은 모습은 아니다. 얘가 좀 적어도 뭐랄까 이제 그 신병 훈련소 정도는 나왔다. 충분히 나왔다. 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요 장면의 연출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하사웨이의 환청인 건지 아니면 일종의 뉴타입 간의 공명, 이른바 텔레파시 같은 걸로 말이 전달이 된 건지 좀 애매한 연출이 여기 있긴 한데 사실은 오늘 어떻게 달려봅시다.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지만 기계 안달루시아가 뉴타입이냐라는 건 오래된 떡밥입니다. 사실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거의 뉴타입 같은 일들을 하는데 뉴타입이라고 말해지지는 않는 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오래된 떡밥이에요. 뉴타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게임에서는 거의 뉴타입 취급을 해주긴 하는데, 뭐,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네, 승무원 이쁘셨죠? 네, 미스 프라와. 개인적으로는, 예, 그쵸. 그쪽이 좀 더, 네.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제킹 일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